모든 존재를 다 거기에 투여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상처에 온상이 돼 있네. 이렇게 이상한 거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이제 이 제목부터가 애착에서 공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족은 사랑이 아니고 애착적 관계다라고 제가 이미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애착을 왜 하나? 소유를 위해서, 소유의 증식을 위해서. 너무 간단해요. 니체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도 현대인은 정말 원한과 자책, 이걸로 그냥 완전히 꽉 차 있는 아주 난쟁이다. 근데 이 자아가 전부 다 이제 뭐에 기반하냐면 사유재산과 가족, 핵가족에 있고, 그래서 오로지 현대인은 집으로 뭘 가져갈까 이 생각밖에 못 한다고, 그렇게 막 이미 19세기에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신기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68년에 일어난 혁명인데, 20세기는 이제 냉전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념적 갈등도 심했는데, 이 68혁명은 청년들이 자기 욕망의 해방을 위해서 뛰쳐나온 그런 아주 특이한 혁명이었어요. 그 전에 욕망이 가족과 사유재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응축이 된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팍 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밑에 있는 성,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려면 남녀 간에 자유연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성이잖아요. 성의 억압이 이 핵가족 제도 안에 있고, 그게 이제 화폐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상처로 결국 남는 관계를 구성한다. 근데 이 억압을 뚫고 나온 이제 혁명 68혁명인데, 68혁명 이후에 나온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게 앙티오디푸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디푸스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20세기 초부터 우리는 서양식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이 없지만 공부의 목표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 어느 종교든 어느 전통 사상이든 인간이 완성이 된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육에서 내 존재가 완성이 되는 공부?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뭘 배우냐? 국민으로서 시장에 나가서 자본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잘 습득하고 법과 상식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의 목표라는 게 도대체 돈 잘 벌어서 성공하는 거 말고 있었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정서, 이성을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 아니야? 여기에 자아, 정체성 이런 거를 스스로 구성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이래서 나는 성공했어, 실패했어, 뭐 이런 기준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이 아니고 이제 연애죠. 연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재밌는 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이 이제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이제 다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해서 이제 이게 실패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일제가 이제 정책을 약간 바꿔서 무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청춘 남녀들이 엄청 많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막 에로스가 막 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3.1운동 직후에 조선이 연애의
나라가 돼버렸어.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막 3.1운동에 막 그 의지로 막 이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고 또는 좌절을 해서 뭐 막 침체하고 이랬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 저항했던 힘이 이게 결국 생명의 그 근원 그러면 성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연애에 목숨을 걸어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청춘 남녀를 막 대거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연애가 특권화되는가. 그 이전에는 15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하고,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한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남녀, 자유연애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남녀가 지극히 사랑을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려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의 짧은 경험으로도. 그리고 매일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견고하게 확인할 때까지 결혼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손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원래 남녀의 사랑은 성욕인데 성욕을 완벽하게 이제 억누르는 게 뭐냐면 연애는 너무너무 성스러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가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 어디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인증받아야 돼요. 이런 구조가 멜로드라마에 똑같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핵가족이죠. 여기 대가족, 마을, 이 사람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엄마는 모든 식구를 자기에게 집중시켜야 되고, 아이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없고 그냥 엄마의 치맛자락.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똘똘 뭉쳐서 살면 스윗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반생명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 터요. 아주 놀랍게도. 사랑을 많이 할수록 서로가 미워져요. 저는 늘 주장했죠. 핵가족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서로 바쁘기 때문이다. 바빠서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다. 20세기에 저희 같은 세대는 부모님하고 집에서 있었던 경험, 아침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밖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줬죠. 바빠야 돼요. 이제 저희 가미당에 오는 청년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 다 곱게 자라고 매일같이 엄마가 전화하고 하는데 자존감이 왜 없을까요? 돌봄을 그렇게 받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너무 하찮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의 이름으로 원수를 지었다. 이 고전에 나오는 문구가 딱 맞는 거죠. 가족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잠깐 명상을 하고 속세의 그 괴로운 때를 잠깐 벗은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청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꾸나. 이런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이미 출가하셨겠죠. 그럼 뭐 먹을래? 뭐 시켜줄까? 가족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먹고 먹이는 관계예요. 먹이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막 발산하고 막 그거를 막 분출하는 일 말고는 서로 대화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근데 그 음식 중에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기후 문제도 심각한데 좀 생태주의적으로
채식을 해서 좀, 이 지구의 평화에 기여하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식이 집 나갑니다. 이런 풀떼기를 먹으라고? 그냥 뭐, 뜨겁고, 기름지고, 고기가 있어야죠. 이거 뭐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나에게 쾌락이 온다는 법칙. 내가 쾌락을 느끼려면 누군가는 잔인하게 고통을 느껴야 돼. 이 법칙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고통 쾌락을 내재화하는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성이든 연애를 전부 고통과 비례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해요. 괴롭혀야지 내가 쾌락이 높아져. 이게 호르몬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도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사랑의 이름으로 뭘 하냐면 쾌락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연애도 못하고 뭐 취업은 당연히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나랑 노후를 같이 보내잖아. 왜? 나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보낼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이제 그리고 각자 도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을 소나기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이런 음모가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면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본성을 회복하게 해줘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윤리의 비전을 줘야 돼. 그래야 얘가 타자들하고 가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에 물들면 감정만 너무너무 비대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 조금만 불편하면 감정이 이만큼 폭발하거든요. 정말 엄마들이 정말 대우각성 해야만 우리나라 청년 문제랑 교육 문제가 해결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체적인 재배치. 뭐 그래 가족끼리 대화할 게 없다. 그러면 재밌는 얘기라도 해봐. 좀 서로 아니면 재밌는 얘기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뭐가 있겠어요? 평소에도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는데 가족은 거짓말의 온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알았어요. 세상에 하루 종일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가족끼리? 그리고 다 보면 다 사연이 뒤에 있어. 이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진짜 이 존재가 진짜 이거는 깜깜 어둠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게 없으면 책이라도 보고 낭송이라도 해줘. 그래서 각자 30분씩 읽고 나와서 한 구절씩 얘기해주는 뭐 이런 거라도 하고 뭘 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고 먹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하면서 울고 그러면 너만 상처받았냐? 나만 받았다? 그래서 결론은 다 받았어.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죠. 핵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나? 소유로 이루어졌으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물질이 됐지만 돈 밑에 깔린 걸 보면 연애인데 연애는 완전히 이 독점적인 욕망이잖아요. 연애를 두루두루 할 수 없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성 에너지에 기반하니까 성욕은 기본적으로 쾌락이라고 하는 그 보상을 향해서 치달리는 힘이거든요. 가족에는 윤리가 없어요. 제가 발견하기. 왜? 처음부터 독점적인 거, 나의 쾌락의 증식만을 설정하고 시작해요. 사랑을 더 많이 해줘라고 하지, 이제 사랑은 충분해. 좀 나 말고 좀 사회로 눈을 돌려. 이런 조언을 하는 연인은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갱년기 때 이제 그만 나한테서 떨어져 이럴 때는 하죠. 사회로 눈을 돌려 좀 시선을 넓혀. 그리고 지금 시대 자체가 집에서 길로 이동하는 시대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가족에 대한 환상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그동안은 사회로 나오고 광장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마을을 이루라고 해도 전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 다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디지털에 빠져 있는 막 이게 너무 막 좋았었던가 보죠. 그리고 중독이 되면 또 못 나오고 이랬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 집을 나와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뇌과학에서 제가 들은 이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 생명은 네트워킹이에요. 뇌가 왜 중요하냐면 뇌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뉴런들의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 산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다. 관계를 맺으려면 집을 나와야 되는 거죠. 혈연과 정서의 집합체인 이 집을 나와야만 내가 관계라는 걸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네, 관계와 활동. 자식은 이미 컸어요. 나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넓은 집이라고 해도 그 자식이, 다 큰 자식이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정말 면역계에 치명적인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묵직하게 막. 네. 그럼 그 자식은 거기서 엄마 아빠랑 사는 거를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나? 그런 자식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있고 여기가 편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경제적인 것도 자립을 해야 되고 카드, 와이파이 다 끊으셔야 돼요. 와이파이하고 카드만 끊으면 나갑니다. 예. 결국 인간은 집을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이야기책은 다 주인공이 집을 떠나요. 누가 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왜 이런 핵가족에다가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요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 욕망이 한 군데로 쏠려 있어야 통제하기도 쉽고 물건 팔기도 쉬워요.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막 쇼핑을 할 때 욕망이 들끓어야 돼요. 욕망. 이거는 욕망 일반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 끌어야 돼요. 그럴 때 물건을 막 삽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화폐와 성이 합쳐지는 이런 지점에서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본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욕망이 퍼지는 걸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대가족에다가 그다음에 마을 동아리 막 이렇게 있으면 모이지가 않잖아요. 모이지가 돈이. 예, 그러면 더 비싼 것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청년들은 저기 뭡니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들어 눕고 그다음에 저기 공장에 가서 노동자를 해방하겠다고 뛰쳐가고 이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욕망인데 욕망은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어디 하나에 이렇게 뭘 몰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팔기가 힘들어요.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에 올인하게 하고 연애는 쇼핑으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화폐를 열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 자체를 열망하는 쪽으로 싹 쏠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핵가족도 해체가 거의 됐고 지금 1인 가구가 더 많거든요. 그 욕망이 이렇게 변주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꿈을 가지라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꿈이라는 말 절대 안 치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잘 밟고 올라가면 실제로 그거를 꿰찰 수 있어. 아주 치밀함 이런 게. 꿈은 사실 막막한 거죠. 배움이 없이는 윤리가 나오지 않아요. 윤리적 성장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아를 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숙을 합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 어린애 같은 자아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벗어나려면 스승이 있어야 되고 스승을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길벗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이제 자유를 향해서 가야 되고, 애착을 벗어난다. 그런다고 부모를 버리고 뭐 자식을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리의 존재로서 마음을 키운 만큼으로 공감을 해야죠. 가족 관계에서. 이게 정말 이 가족 안에 새로운 윤리를 구성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기리의 벗으로 저는 가족을 다시 이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